네, 반갑습니다. 7월 25일입니다. 자, 7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더워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휴가 시작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모쪼록 건강한, 휴가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휴일은,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아침 일찍, 종목 진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걱정거리 좀 날려드리고요. 자, 남은 시간 푹 즐기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변동한 종목들입니다. 기아, 기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LG생활건강, 이 세 종목에, 증권사 목표 주가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호재 뉴스가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출판사와 노랑풍선,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자, 어떤 호재를 통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또 이 종목들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를 먼저 볼게요. 기아를 보시면, 지금 86,400원에 조금 내려가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증권사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를 12만원, 13만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아차에 대해서 전기차 성장성을 겸비했고 실적도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12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권사 보게 되면 기아에서 성공의 냄새가 난대요. 한국투자증권인데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공의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13만 5천원으로 올려잡습니다. 원래가 12만 5천원이었는데 13만 5천원으로 다시 한번 올려잡습니다. 자, 12만원이면은 지금 차트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제법 높은 수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로 가야 돼요? 이게 엄청나네요. 월봉을 한번 볼까요? 월봉을 보면은 이게 13만원이면은 앞으로 50%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50%요? 야, 이거는, 왠지 무리수 같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뉴스는 종목에게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를 보고 막 불나방처럼 달려들거든요. 와, 목표 주가 지금 사도 50% 더 먹겠다. 이렇게 나오고 좋은 얘기 막 갖다 써놓으니까 이거 봐, 대단한 종목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달려드는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서 물려요. 자, 증권사 목표치가 약간 오버해서 나온 것 같다 생각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최근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는 그 수급 동향도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아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나쁘진 않아요. 현대차보다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지선 통과해서 주가가 상승해야지만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아차가 최근에 발표한 신차들 보면은 현대차를 이제 뭐 씹어먹는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던데 뭐 엠블럼도 바꾸고 아주 좋긴 합니다. 긍정적이기도 하고 판매량도 늘고 좋아지긴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지난 애플카 이야기 그 이슈를 아직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여기 물려있는 물량들도 상당한 매물대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만원 넘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목표 주가만 보고서 달려드시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홀딩 하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괜찮고요. 대신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종목을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좀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를 들어가지 마시고요. 유지만 조금 해주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참아서 상황 보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볼까요? 네이버도 지금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변동이 있었는데요. 목표 주가가 60만원이 나왔습니다. 60만원이요. 와, 지금 45만원인데요. 이거는 60만원이 가려면 얼마나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월봉으로 가야 되나요? 월봉으로 가서 60만원이면 이것도 무지하게 높네요. 이거 뭐 보이지가 않네요. 한 40% 정도 더 올라야 된다는 얘기인데, 신고가인 상태에서 60만원이 등장했다. 약간 애매하네요. 물론 장밋빛 전망이고 제가 그동안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뭐 네이버와 카카오 둘 중에 뭐 살래? 그럼 저는 네이버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가가 그동안 계속 올라온 부분도 좀 있었는데 저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요. 근데 실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고가 상황에서
상황에서 목표 주가를 60만원으로 조금 올려잡는다라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이 목표 주가가 60만원입니다. 이거는 조금, 네,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데요. 물론 이제 실적 전망치라든지 퍼 이런 것들 보시면은 상당히 뭐 가능성 있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퍼가 지금 4.6배예요. 그 다음에 PBR은 3.3배지만 유보율이 지금 14만입니다. 14만 프로요. 돈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고요. ROE가 415%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ROE 415%. 말도 안 나와요. 415%요. 그래서 지금 영업수익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니냐?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목표 주가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높은 만큼 주가가 또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보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과매수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50만원 정도 수준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가 보지 않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긴 한데 60만원을 한 번에 밟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승 추세 타고 있기 때문에 더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도 44만원 정도면은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래쪽 라인까지의 변동성 약 10% 정도 되는데요. 39만원 정도 지지선이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변동성은 생각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들어가시려면은 비중을 약하게 들어가셔야지만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목표 주가를 본다라면 지금 현재 추세를 본다면 한 50만원 정도가 지금으로선 적당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볼게요. LG생활건강. 요즘에 주가가 별로 안 좋죠? 주가 추이가 그다지 좋지 않고 쭉쭉 떨어집니다. 이것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200만원에서 17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 의견도 중립으로 나섰는데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나서면 사실상 매도입니다. 이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주가가 뚝 떨어진 모습인데 이게 지금 그 화장품 관련한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섰다가 최근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 빵 터진 모습 보니까 매도가 그만큼 많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저 위쪽에서 지금 대응했다라면 10%가 넘는 변동성이 바로 나타난 거죠. 이거는 싼 기업도 아닌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좀 피곤하죠. 그리고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래쪽 지지라인 때 지금 걸쳐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제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가 매수해서 중립으로 나갔다는 것은 실질적인 매도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좀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겁먹은 사람들이 주식을 던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LG생활건강은요 화장품 관련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소비주들은 어쨌든 이 바이러스 상황이 끝나고 나면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저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밀렸다면 일단 1차적인 지지선까지 밀린 거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려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닥 잡고 나서 반등할 때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적이 아무리 나쁘다라고 나오더라도 이 상황이 개선이 된다면 생각보다 좋아졌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가 또 올라갈 수가 있겠죠. 물론 지금 175만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것도 기술적 반등을 의식한 그런 모습일 걸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지만 만들어주게 되고 좀 버텨주기만 한다라면 하반기 동안에는 주가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고요. 주가가 만약에 더 빠지면 어떡해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네, 지금 뭐 150만원대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지지선 깨고 내려갔다. 그럼 다음번 지지선이 어디겠습니까? 저 아래쪽이 있거든요. 그러면 140만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저렇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올라가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일단은 주가 하락의 주요한 범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악재로 받아들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 노려보시는 게 일단 유리하겠고요. 더 떨어지면은 비중 축소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신규 접근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출판사 볼게요. 삼성출판사가 승소했어요. 뭐에서 승소했냐면 아기상어의 저작권, 아기상어가 뚜루루뚜루뚜 뭐 그거 있잖아요.
맞나? 네. 아무튼 이 아기 상어가, 엄마 상어가 뭐 이런 노래에, 네. 그 노래에 대한 그 저작권을 승소를 했다. 저작권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한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승소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네, 저작권 우리가 갖고 있어. 우리가 원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은 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아기 상어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작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승소를 해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긍정적인 수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맺힌 게 많았을 거예요. 아 열받네 이렇게 됐을 텐데 주가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지난번에 5월 달에도 그랬고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5만원 근처에서 차익 실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아니라 이건 본전 매도겠죠. 물려있던 사람들의 본전 매도가 5만원 근처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거 넘어가기 전에는 주가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저항대를 넘어가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금요일날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를 밀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이라면 계속적인 저항대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량 같은 부분도 여기서 많이 터진 그 내용이잖아요. 지난 3월달 많이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전부 다 물려있는 물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때리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추가 상승 기대해 봐야 되겠죠. 지지선 때는 일단 4,500원, 뭐 4만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만원 지지선 보시면서 보유하시되 신규 접근은 지금 차리는 노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피해 가시는 걸로 말씀을 드려보죠. 자, 그 다음에 노랑풍선 볼까요? 노랑풍선이 상한가 이후에 물량이 짠 하고 터졌습니다. 무상증자예요. 무상증자. 아, 이 종목을 지금 며칠 전에 제가 관종으로 놓고 딱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요. 보고 있어 딱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가버리네요. 아, 아까워요. 저는 못 샀거든요. 사신 분들은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는 못 샀는데 상한가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뭐 이틀째 상한가 치고 나서 이제 물량이 나온 건데요. 요거 분봉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제 쭉쭉쭉쭉쭉 유지가 되고 있다가 팍 떨어지면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뚝 마감에 한 번 더 떨어졌죠? 뭐 이런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뭐 꼭 나쁘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터졌죠? 윗꼬리, 음봉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날 한 번 더 빠진다는 얘기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월요일날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부담감은 일단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종목을 가지고서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실 분들, 또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업에게는 무조건 호재잖아요. 기업이 잘 되어야지만이 무상증자도 하는 거고 뭐 또 풀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 보니까 무상증자 때문에 급등한 노랑풍선, 코로나가 뭐예요? 이렇게 얄밉게 써놨던데 확 가서 때려줄까요? 네. 그렇게 써놨던데 어쨌든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아픈 상황이고요. 한 번 더 맞으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좀 잔인하더라도 생각하실 게 지지선이 직전 이 목요일날 형성된 상한가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15,000원이 지지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16,800원 종가에서 15,000원대까지는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감안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법 큰 폭의 변동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자, 그렇게 되고 나서 또 직전 고점 넘어가는 게 쉬운 일이냐? 그렇지 않죠. 일단 여기까지 한 번 더 밀려버리게 된다면 이격도에 대한 부담감이 확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면 위쪽에서 매도가 다 쏟아져서 일단 공포스러운 데다가 누가 매수하려고 하겠어요? 아니겠죠.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공포심만 커져 있다라면 종목도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드리실 것을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물려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 물려있는 분들은 뭐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기술적 반등 이용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적적으로 월요일날 상승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무상증자라는 것은 호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윗꼬리의 음봉이라면은 거래량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거의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비중 축소가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당연히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볼게요. 요거는 빵 하고 치고 올랐네. 15%나 올랐네요. 왜 올랐을까요? 사상 최대 분기 실적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실적이 좋아서 직전 저항대를 넘어갔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수도 들어왔어요. 오늘은 이게 양봉 치고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진 부분은 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 좋아서 매수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보통 이런 기업들은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날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노랑풍선에서 보셨던 것처럼 긴 양봉 빵 치고 올라갔는데 다음날 치고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떨어졌어. 이렇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차익 실현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위쪽에 저항 라인대가 굉장히 가까이 있겠죠. 지금 27,300원이니까 한번 선 긋고 보시면은요. 매물대에 지금 딱 걸려있는 모습이에요. 매물대가 어디서부터냐면 27,000원부터 25,000원 구간까지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걸 넘어가 줘야지 되는 부분인데 넘어가지 못하고 걸린다. 이러면은 매물대에 저항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익 매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네, 본전 매도나 차익 매도가 들어갔을 경우에 매도 물량이 많아지게 되고 매수가 받쳐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 종목은 일단 계속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올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갭 상승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차익 실현을 권장해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차익 실현 고민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를 그어드린다면 26,000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 26,000원 아래쪽으로는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000원 위쪽에서만 보유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아직은 물려 계신 분은 안 계실 테니까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만 대응하시고 26,000원 지지점 라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좋아요. 그래서 갭으로 올라갔든 아니면 밑에 떨어졌든 간에 신규 접근은 들어가실 만한 타이밍이 아니니까 그것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기아, 네이버, LG생활건강 말씀드렸고요. 삼성출판사와 노랑풍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언급해드렸습니다. 남은 휴일도 잘 보내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또 힘차게 달리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은 아시죠? 내일 아침 9시부터 무료방송 진행되는 거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9시에 또 저하고 함께 시장 열면서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